워렌 버핏 앤드 찰리 먼거 60년 투자 포트폴리오의 진화를 파헤치다. 투자의 규제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단순히 부를 축적한 투자자를 넘어 20세기와 21세기 자본주의 역사를 관통하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투자 철학이 처음부터 완성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60년 투자 역사는 끊임없는 진화 에볼루션의 기록입니다. 초기 벤저민 그레이엄의 영향을 받아 헐값만 쫓던 버핏이 어떻게 찰리 먼거를 만나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는 현대 가치 투자의 대가로 거듭났을까요? 오늘 우리는 버핏과 먼거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떤 결정적인 종목들을 매수하고 매도하며 현재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만들었는지 그 궤적을 깊이 있게 추적할 것입니다. 파트 1 1950년대, 1960년대 초 그레이엄 시대와 담배꽁초 투자. 워렌 버핏의 투자는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이 시기 버핏의 포트폴리오 핵심은 안전 마진마전 오브 세이프티였습니다. 핵심 철학은 헐값의 평범한 기업 매수였습니다. 내재 가치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는 기업을 찾아 매수하여 청산 가치에 근접하면 매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른바 담배꽁초 투자였죠. 대표적인 초기 종목은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초기 지분이었습니다. 기울어가는 방직 회사였지만 청산 가치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매수했습니다. 또한 삼본 맵 컴퍼니 역시 숨겨진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찰리 먼거는 이 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합니다. 훌륭하지 않은 회사를 싸게 사서 약간의 이익을 얻는 것은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서 엄청난 수익을 얻는 것보다 비합리적이다. 이 시기는 버핏이 사업의 질이라는 개념을 무시하고 오직 가격에만 집착했던 과도기였습니다. 파트 2 1960년대 후반 1980년대 먼거의 혁신과 헤자모트의 탄생. 1960년대 후반 먼거의 통찰이 버핏의 투자 철학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버핏은 비로소 싸구려 대신 훌륭한 기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가치 투자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핵심 철학은 적정 가격의 훌륭한 기업 매수였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즉 경제적 해자 에코나믹 모트를 가진 기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표 종목 1 시즈 캔디 1972년 인수. 시즈 캔디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가격 전가력을 갖춘 완벽한 기업이었습니다. 먼거는 재무제표만 보지 말고 사업의 본질과 인간 심리를 보라고 했고, 시즈 캔디는 이 공식을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대표 종목 2 코카콜라 1988년 매수.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인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와 유통망이라는 거대한 해자를 가졌습니다. 버핏은 이 회사를 영구적으로 보유할 목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코카콜라 투자는 현재까지도 버크셔의 상징적인 투자입니다. 이 시기 버핏과 먼거는 10년 동안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는 장기 투자의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파트 3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보험업 확장과 금융위기 극복. 버크셔 해서웨이의 성장은 보험업이라는 든든한 자본 엔진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시기는 버크셔가 보험과 금융 부문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며 투자 지주 회사의 면모를 완성한 시기입니다. 핵심 전략은 플로트의 활용입니다. 보험사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인 플로트를 버핏과 먼거는 투자에 활용했습니다. 이 플로트가 바로 버크셔의 숨겨진 무기였습니다. 대표 종목으로는 금융 서비스 분야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보험업 확장의 핵심인 GICO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버핏과 먼거는 전략적 현금을 활용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골드만삭스, 지 등에게 유리한 조건의 구제 금융을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찰리 먼거는 큰 돈은 사고 파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그리고 적절한 기회에 집중적으로 베팅하는 데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들이 현금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하는 원칙을 확립한 결정적인 때였습니다. 파트 4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기술주에 대한 의도적 불가지론과 실수. 2000년대 이후 세상은 IT와 혁신 기술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버핏과 먼거는 이 변화에 뒤늦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의 보수적인 역량의 원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핵심 이슈는 기술주 외면의 대가였습니다. 이들이 가장 뼈아프게 후회하는 실수는 바로 아마존과 구글을 초기에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 기업이 가진 독점적인 해자와 성장 잠재력을 초기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외면했습니다. 버핏은 공개적으로 나는 20년 전에 제프 베이조스를 알았지만
아마존의 기적을 놓쳤습니다. 나는 기적을 목격하고도 놓친 바보입니다. 라고 후회했습니다. 최초의 기술주 투자였던 IBM의 2011년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지만 IBM은 느린 혁신 속도로 인해 시장에서 뒤처졌고 버핏은 결국 큰 수익을 보지 못하고 대부분의 지분을 매도했습니다. IBM 투자의 실패는 버핏에게 기술주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익숙한 기업이 아니라 미래의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파트 5 2010년대 후반 현재 마이너스 애플과 위대한 집중 투자의 완성. 실패에서 배운 버핏과 멍건은 마침내 가장 결정적인 포트폴리오의 진화를 이뤄냈습니다. 바로 애플에 대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버크셔는 2016년 이후 애플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여 현재 애플은 버크셔 포트폴리오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최대 종목이 되었습니다. 버핏의 논리는 애플을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닌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와 가격 결정력을 가진 소비재 기업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이폰이라는 생태계가 가진 혜자를 코카콜라의 브랜드 혜자와 동일선상에 놓았습니다. 집중 투자 컨센트레이션의 극대화. 현재 버크셔의 포트폴리오는 극도의 집중 투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멍거의 원칙인 투자할 만한 좋은 주식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몇 개의 선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철학의 완성입니다. 최근의 움직임으로는 일본의 5대 종합 상사에 대규모 투자하여 여전히 저평가된 가치주를 찾는 그들의 끈기를 보여줍니다. 또한 멍거의 강력한 지지로 투자한 중국 전기차 기업 BYD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시대의 투자는 가장 훌륭한 기업에 대한 확신과 집중으로 요약됩니다. 파트 6 60년 투자의 결론과 우리에게 남긴 지혜.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의 60년 투자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들의 성공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시대에 적응하는 유연성이라는 모순적인 두 축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워렌 버핏의 3단계 진화. 초기 가격 중심 싼 기업 매수 벤저민 그레이엄. 중기 품질 중심 훌륭한 기업을 적정가에 매수 찰리 멍거의 영향. 후기 집중과 생태계 가장 훌륭한 기업을 깊이 이해하고 대규모로 집중 투자 애플. 찰리 멍거의 영원한 지혜는 다원적 사고와 인내심입니다. 하나의 렌즈로 세상을 보지 말고 심리, 역사, 경제, 사업 본질을 모두 활용해야 하며 주식을 살 때보다 팔지 않고 깔고 앉아있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합니다. 이 두 거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투자는 결코 정체된 지식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90세가 넘어서도 끊임없이 배웠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으며 결국 포트폴리오를 혁신했습니다. 당신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을 지키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의 위대한 진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배워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